8월 7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는데요.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나라가 제 꼴을 찾을 때까지 휴가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을 하기 전에요. 어제 뉴스 브리핑이 구독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이 정치적으로 바 현상을 띠지 않고 이쪽도 저쪽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조건 어떠한 이념이나 특정 인물에 맹종하지 않고 잘못을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뉴스 브리핑이 지금 5만 명까지 오는 것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한쪽에 서서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이 극단적인 이념에 한마디로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되면 뉴스 브리핑도 금방 이렇게 구독이 올라가고 회원도 늘 수 있겠죠. 하지만 뉴스 브리핑은 문을 닫을 망정 그렇게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이 방송에서는 저보고 모두 까기라 그러는데요. 저는 모두 안 깝니다. 깔 이유가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골라서 까고요. 제가 한 행동이나 발언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혹 저보고 계속 댓글을 달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접을망정 제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뒤바꾸거나 번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브리핑이 지금까지 지금 2년 이제 3개월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반에는 제 열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회원들께서 한마디로 이 뉴스 브리핑을 돈을 내고 보나 그냥 보나 아무런 차이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에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독려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셔서 이 방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뉴스는 어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북한의 외화 수입이 30억 불쯤 되는데, 대외적 거래에서 그 중에 한 10억 불 정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지만은 끝내 중국이 러시아와 더불어 주도해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원유 이 공급에 대한 금수에 대한 부분을 유엔 제재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철강석이나 석탄,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것이 제일 핵심이고요. 기존에 밖에 나가 있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이외에 신규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합작 투자하는 부분을 이렇게 금지했다. 이것이 유엔의 결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 유엔 제재는 한마디로 앙코 빠진 찐빵이고, 중국이 바라봤을 때는 적당히 알맹이는 빼버리고 앙코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자신들이 양보하는 모양새로 하면서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재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나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북한의 유엔 제재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면 밖에서 거래되는 내용과 수면 하에서 거래되는 내용이 다를 때
이제 물 밑에서 그려되는 내용이 더 커질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북한에 대한 제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재로 북한의 김정은을 이렇게 멈출 수 없고요. 북한은 역사상 할 때마다 최강의 제재라고 유엔이 생색을 냈지만 눈도 끔찍하지 않고 지금 핵과 ICBM 보유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이, 그리고 요즘에는 러시아까지 가세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핵과 ICBM을 개발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자신들에게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제사회가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그야말로 힘의 절충에 의해서 적당히 쇼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이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를 놓고 마치 중국과 정면으로 한번 충돌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다가 결국 어정쩡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파국적인 관계를 각오하고 벼랑 끝까지 이 사태를 몰고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적당히 버티면서 썩은 고기 하나 던져주고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유엔 제재를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의 핵과 ICBM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결국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동결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주거나, 즉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가짜 핵 폐기 부분을 사실상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내 대에서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즉 내가 대통령 할 때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해서 북한의 가짜 핵 폐기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막대한 지원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평화체제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가 아마 끝나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애고입니다. 이런 것이라면 대한민국에는 큰 재앙이 될 거고, 결국 미국이나 중국은 뒤로 빠져버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과 ICBM은 그냥 적당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지는 미국을 상대로 사고만 안 치면 인정해주는 선에서 물러나고, 핵과 ICBM을 가진 북한이 한국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거고, 훨씬 대국이었지만은 외부 오랑캐에 끌려다닌 과거 중국의 송나라나 또 이 당나라 말기를 갖다가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독자 핵 개발과 ICBM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가 ICBM을 보유하냐? 북한은 하고 우리하고의 ICBM 거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어쩌다가 지나가는 투로 듣거나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걸 듣거나 하면 항상 질의를 합니다. 저한테 이메일로도 질의하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따로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하고 저 개인적으로 보자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런 거 하기에는 제가 감당할 시간적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스 브리핑 스텝도 아주 극소수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ICBM을 우리가 가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이 ICBM이 있으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ICBM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중국을 겨냥해서 ICBM을 가지는데 말만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도 한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본도 ICBM을 가지고 한국도 ICBM을 가지게 되면 중국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지금처럼 뭉개면서 북한의 핵과 ICBM을 보유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 유엔이나 미국이 오늘도 뭐 맥마스터가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전쟁까지도 이렇게 옵션으로 둘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점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이라는 기구 자체도요, 솔직히 뭐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나왔다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유엔에 가서 따까리한 강경화가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유엔이라는 건 그야말로 인맥과 백으로 사람들 끌어다가 박아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쓰대는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대북 제재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이 무슨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 거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문 대통령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도 이 북핵과 ICBM 문제를 가지고 국민에 대한 일종의 쇼잉업, 쇼하는데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드 임시 배치가 북한의 지금 ICBM 발사와 사실은 관계도 없는 이야기고요. 배치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버리세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나중에 본인이 곤혹스럽게 될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핑계용으로 이용하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재래식 미사일 탄두 중량이나 거리가 북핵 문제에 마치 해결 옵션이 되는 척, 또 한국이 무슨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게 북핵 문제의 솔루션이 되는 척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핵도 없는 한국에서 핵 잠수함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놈들은 길 다니는데 뭡니까? 람보르기니니 페라리니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진짜 들으면 웃습니다. 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면 결국은 북한의 협박이 통해서 미국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북한하고 딜로 갈 거다. 우리는 마치 북한의 핵에 대해서 ICBM에 대해서 반대하는 척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물타기를 해서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시간만 획득하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중국은 왜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느냐? 중국은 어차피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는 부분은 중국을 겨냥한 용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의 협상용인데,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 방지용인데, 미국은 북한을 자신들이 버티는 한 폭격을 하거나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도 못할 것이고 한국도 그걸
동의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라볼 때는 한국의 보수 정권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자신들에게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사과사절단을 보낸다라는 그런 정당이 집권을 오래 해간다면 그 집권 기간 안에 한반도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에 대한 ICBM에 대한 솔루션은 북미 간에 직접 대화로 나올 거고, 우리가 거기에 쌍궤 투트랙이라고 이미 깔아놨고 한국의 대통령도 우리한테 동조했다. 잡아놓은 고기는 먹이 줄 필요 없듯이 한국이 이미 우리 노선에 완전히 동조해가고 똘마니로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냐. 얘들은 더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한테 더 조심한다. 지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협정이 맺어지고 평화체제가 되면 궁극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성가신 것이 한국에서 지상군이 28,000명이나 주둔하는 평택 미군 기지와 기타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국의 각종 공군력,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얼쩡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거를 동해서해에서 싹 드러내버리고 한반도에서 빼버리면서 장기적으로는, 큰 장기도 아닙니다, 1, 20년 내에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동맹이 와야 되고 중국 쪽으로 기울기를 바라는 것이 중국이 지금 자신들의 한반도와 관련된 핵심적 이해관계이자 미국을 한반도에서만 쫓아내면 일본 축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 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자신들의 똘마니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국에 직접을 압력을 넣어서 미군을 해결할 부분이 안 되니까 북한을 밀어줘서 북한이 나서서 미국과 협박을 해서 최종 딜로서 이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이 중국의 솔루션이랍니다. 자, 이래서 중국이 결국 북핵과 ICBM 개발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은 이 사태가 협상으로, 북미 협상으로 끝나갈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을, 더 나아가서 또 나머지 오른쪽의 절반 가까이는 미국을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 사태가 평화롭게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결말은요, 미중은 손 틀고 빠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는 척 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거고, 결국 미국이 손 틀고 빠지게 될 것이고 한국만 완전 피박을, 독박을 쓰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자, 저는 한마디로 제 능력과 열의를 다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일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다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건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중이 북한 문제를 갖고 협상으로 끝낼 거라는 이야기, 제가 조금 한두 달, 두세 달 전에 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지요. 제가 반중을 강하게 띄고 있을 때 왜 저렇게 반중인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사드 이야기 나왔을 때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뭉개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거다.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저것이야말로 북한과 중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다. 도리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부터 한국의 여당이 저 모양이고 야당이라는 작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바에야
사회 지도층이 전부 이 모양이고 국민들부터가 휴가 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바야. 이 일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자, 당해봐야 알겠죠.